형사사건에서 누범기간이라는 말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역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모두 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도박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누범기간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마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경마 승패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설명으로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말을 믿고 경마 사이트 운영 및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금액은 총 3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경마 사이트는 실제로 개발된 적도 운영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준비하거나 착수할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 사업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도박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았다는 점, 범행 시점이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고액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더 나아가 항소심 선고 시점까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대응 방식과 이를 법적으로 정리한 변호 전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피해자 계좌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단기간에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장기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피해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 명확히 설명했고 항소심 단계까지도 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단순히 범죄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책임을 지려 했는지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까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과거 전력이나 누범 여부는 분명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이느냐,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는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